네, 2026년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갭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잘못된 표현이나 혹은 실수로 누락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디케어 서플리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서플리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네, 메디케어 서플리먼은 파트 A와 B를 가입하면 파트 A와 B에서 커버되지 않는 혹은 커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채워주는 게 바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갭이라고 불리는 플랜입니다. 향후에 표현을 메디케어 서플리먼이 좀 길어서 메디갭이라고 계속 그렇게 표기가 될 텐데, 네, 같은 플랜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메디케어 서플리먼 혹은 메디갭을 가입하시려면 반드시 파트 A와 B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메디갭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A, B 플러스 D 약보험 그 다음에 메디갭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갭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파트 D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파트 A 2026년 기준으로 파트 A 디덕터블과 그리고 이번 시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왼쪽 편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B도 마찬가지고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메디케어 서플리먼 혹은 메디갭에 가입이 되면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오른쪽에 디덕터블 파트 A의 디덕터블 같은 경우는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파트 A만 있어도 첫날부터 60일까지는 파트 A가 입원비를 다 커버를 해요. 파트 A와 B를 가지고 있는 분이 메디케어 서플리먼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오른쪽처럼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디덕터블은 이제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파트 A만 있어도 커버가 되는 이번 1일부터 60일까지는 이제 파트 A가 커버를 해주지만 이상이 되면 서플리먼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도 21일부터 100일까지는 서플리먼이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 B 같은 경우도 디덕터블이 있는데 디덕터블은 커버되지 않아요. 지금 메디갭 플랜을 가입하신다고 해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C와 F 플랜에 가입하시면 커버가 되기는 하는데 C와 F 플랜은 2020년 1월 1일 기준 65세가 이미 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최근에 되시는 분들은 C와 F 플랜에는 가입이 불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커버되지 않는다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 인슈어런스 커버되고요. 코페이먼트 커버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메디케어 그 서플리먼트, 메디갭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A부터 뭐 N까지 이렇게 플랜 A, 플랜 쭉 해서 N까지 있는데 커버리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커버된다고 됐던 내용 중에 어떤 플랜은 완전히 커버가 되고 어떤 플랜은 또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다시 표를 꺼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메디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병원이나 뭐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치료나 무슨 그 상담을 받고 나시면 메디케어 클레임이 먼저 메디케어로 가요. 그러면 메디케어에서 본인들이 이거를 커버를 할 건지 말 건지 혹은 커버를 하면 어느 정도 할 건지 의사결정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고 나면 그게 그 다음에 메디갭으로 넘어가서 메디갭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병원 중에 메디케어 자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 병원이나 의원은 반드시 메디갭 플랜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메디갭은 메디케어가 우리가 이거 커버합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메디갭은 반드시 돈을 내게끔 돼 있고 메디케어가 이거는 우리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디케어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디갭도 포함 페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갭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커버를 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메디갭이 커버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몇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을 있는데, 이게 다양한 회사, 다양한 캐리어에서 다양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어 플랜들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이 이름이 같다면 플랜 A는 보험사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베네핏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플랜 G 마찬가지. 뭐 상관없습니다. 캐리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플랜이 같으면 다 동일한 베네핏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다만 보험사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언더라이팅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엑스트라 서비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어디가 뭐 할인해 준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가 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제외한 베네핏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메디케어 플랜은 네, 가입자 본인에게만 커버리지를 제공하고요. 해외에 나갔을 때도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머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커버를 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지 30일 이내에 나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어서 캐리어에 말씀하시면 네, 풀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병원을 다녔거나 뭐 이래서 그 메디케어 커버리 그 서플리먼이 뭔가 커버를 해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은 당연히 예, 빠지고 나머지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좀 알아두실 게 메디ケ그 커버리지가 그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최초로 제출하실 수 있는 시기는 네, 본인이 생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보다 180일 이전부터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미리 가입이 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신청을 했다고 해서 신청한 시점부터 이펙티브 되는 건 아니고 네, 본인 생일이 되는 그 월 첫째 날부터 네,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6개월 전에 미리 할 수 있으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네, 고객을 미리 상담을 잘 하시고 미리 고객을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런티드 이슈가 그 메디갭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런티드 이슈를 하게 되면 쉽게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개런티드 이슈가 되는지를 좀 파악해 보면 영업하실 때 도움이 될 텐데요. 일단 여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상위에 있는 네개가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거 OEP, 뭐 여기도 네, 메디갭에도 OEP가 있어요. 오픈 일러먼트 피리어드가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65세가 되신 때, 그죠? 그리고 파트 B가 시작한 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 그 이후 6개월 동안 네, 메디케어 서플리먼에 가입하실 때는 개런티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안에는 어떤 질병이 있던 이런 거 상관없이 언더라이팅 없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라이얼 라이트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65세가 됐어. 혹은 내가 직장 보험을 그만두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생애 최초로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다 보니 나 다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12개월 안에는 네, 개런티드 이슈로 돌아가실 수, 그러니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내가 처음에 메디갭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 한번 해볼까 싶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한번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나한테는 메디캡이 더 맞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시작한 지 12개월 안에는 원래 있던 플랜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메디캡으로. 이 두 가지가 트라이얼 라이시로 관계된 이런 부분인데 개런티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보험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네, 직장 보험이 없어지고 난 이후 63일 이내에 메디캡에 가입을 하시면 개런티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랜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의 수는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고객이랑 상담하실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on guaranteed 이슈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언더라이팅을 한다는 의미고요. 이 어떤 경우냐면 파트 B가 시작하고 6개월 안에는 guaranteed 이슈인데 6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uaranteed 이슈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메디컬 언더라이팅을 겪으셔야 되고요.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디갭에 어떤 그 플랜을 A라는 회사의 메디갭을 가입하고 있다가 연중에 내가 B라는 회사로 메디갭을 바꾸고 싶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핏은 동일하나 더 저렴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 보험료가 싸다는 부분을 알아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메디갭에서 메디갭으로 플랜을 바꾸는 것은 AP, OEP, SEP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예, 이 부분을 네, 파트 D나 A나 그 파트 C나 이런 거랑 또 혼돈하시면 안 돼요. 메디갭은 네, 메디갭에서 메디갭을 바꾸는 거는 연중 아무 때나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관련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메디갭의 플랜 프리미엄은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뭐 내려가거나 동일로 유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려가는 경우는 없고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아주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르는 데 그 기인하는 요인들은 연령,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거지. 내가 작년에 병원을 많이 갔다. 그래서 내 보험료가 오른다. 이런 거랑은 관계이 없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플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플랜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요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플랜 G를 많이 이제 권해드리고 판매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A, B, C, D, F, G, K, L, M, N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베네핏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V 표시로 된 것들은 이제 적용이 된다는 의미고, X 표시가 된 것들은 해당 플랜에서는 커버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숫자, 비율만큼만 커버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플랜에 대해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플랜 G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그 F를 제외하면 지금 커버리지가 이제 가장 좋죠. 예, 좋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제 조금 프리미엄이 다른 보험들보다, 다른 플랜들보다는 높다는 점 인지하시고, 저희가 보면 그 플랜 N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외에 이 조건들을 잘 따져 보시고, 예, 비용이 좀 저렴하지만 커버리지가 좋은 이제 그런 플랜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고객이랑 상담을 하시면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플리먼을 갖고, 그러니까 메디갭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어딘가 이사를 했다, 뭐 이제 이주를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미리 그 캐리어에 고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메디갭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도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안 해도 내가 커버를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메디갭 프리미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갈 그런 그 지역에서 현재 내가 그 살고 있는 지역보다 프리미엄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좀 파악을 하시고 고객 그 캐리어에 알려주면 나중에 프리미엄을 고객이 좀 덜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두시면 고객과 상담할 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하인 경우에도 메디갭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뭐 아는 것처럼 메디 그 갭을 하려면 파트 A와 B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리지널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65세 이전에 이제 받게 되시잖아요. 그 이외에 뭐 신부전증, 뭐 신장을 이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루게릭병이나 기타 특정 질병에 이제 이렇게 앓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데 이런 분들이 이제 메디갭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테이트별로 저희가 좀 봤는데 65세 미만인 경우에 메디갭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 뭐 그 있는 이제 주는 어느 주냐 이렇게 봤을 때 네, 위에 그 제일 상단에 보이는 애리조나를 위시한 나머지 3개, 전체 4개의 주에는 지금 네, 메디갭 플랜이 65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어베일러블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여지는 그 알라바마를 위시한 나머지 8개 스테이트에서를 보면 여기는 뭐 스테이트에서 예, 인슈어러들한테 뭐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몇몇 그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오퍼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보다 65세 이전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훨씬 많이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알칸사스를 포함한 11개 스테이트에서는 네, 인슈어러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정도는 네, 메디갭을 65세 미만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라웨어를 포함한 이 10개 주에서는 개런티드 이슈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험료를 뭐 낮게 받아라, 높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16개 주는 개런티드 이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프리미엄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65세 미만 고객이 메디케어 플랜을 원하신다면 그 분이 살고 거주하고 계신 스테이시 어딘지 이 표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스데이 룰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어떤 거냐면 메디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고 나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냥 쭉 가입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매년 가격이 올라도 보험료가 올라도 그냥 계속 그냥 쭉 갖고 있고 혹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언더라이팅을 꼭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 그 주들은 네, 매년 그 가입자가 메디갭 가입자의 생일이 되면 그 생일 전후로 뭐 60일이든 30일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플랜으로 개런티드 이슈로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룰을 정해놓은 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주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특정 주는 생일 전후로 해서 시간을 주는 그런 주도 있고요. 어떤 주는 생일이 지난 이후에 특정 기간 동안에 해야 된다고 하는 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플랜이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뭐 플랜 내가 A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플랜 A로만 다른 회사의 플랜 A로만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그 스테이트는 내가 플랜이 뭐 D면 D랑 바꾸거나 혹은 D보다 커버리지가 낮은 그런 플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조건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객들이 혹시 주변에 계신다 그러면 이 표를 좀 참조하셔서 벌스데이 룰에 맞게 좀 더 저렴한 플랜들을 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